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죠, 분위기? 엄마표 미래교육, 저는 루아고요. 미래저널 나눔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을 쓰고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주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소장 박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PPS 마이크 칼리지 임원을 맡고 있고, 그리고 독서 코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김경우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 책의 그 제목이 BPSS 미래 저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BPSS는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빅 픽처의 BP, 그리고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의 영성 지능의 그 S, 서번트 리더십의 S 해가지고 BPSS거든요. 그래서 그 BPSS가 녹여져 있는 책이 바로 미래 저널입니다. 네. 그러면 예. 이거를 열심히 쓰다 보면 네네. 영성이 높은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건가요? 네.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맞습니다. 열심히 쓰다 보면 네네. 큰 그림을 갖는 것, 그리고 영성 지수, 네. 지능, 그리고 또 서번트 리더십이 네. 향상될 수 있는. 향상된다는 것은 내가 실천에 옮겨야지만 향상되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히 적는다고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누구인가? 나는 누구? 나는 절대 나는 김경우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쓰면 쓸수록 매일 아침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은 제 위에 보면은 네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빅피처, SQ, 서번트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 시대의 파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새 시대의 서퍼가 양성되는 그날까지.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이제 밀려올 거거든요. 혼란의 시대, 혼동의 시대. 정말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고통이라는 뜻의 suffer, S-U-F-F-E-R, 네. 스펠링이 나갈 겁니다. 네. 네. 그게 있고 surfer, 서퍼. 네, surfer, S-U-R-F-E-R 이 있거든요. 이 새로운 시대를 suffer 하는 게 아니라,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surfing 하자, 잘 파도를 타고 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파도를 잘 탈 것인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빅 픽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이 영성 지능을 높이고 서번트 리더십을 갖췄을 때 잘 서핑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거리를 넣은 이유는 이제 감사를 매일매일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모든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현상을 볼 때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게 생기고요. 또 관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관찰하는. 네. 그래서 우리 그 삶의 어떤 그런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질문이 바로 감사거리를 적는 질문인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감사를 찾으려면 애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관심을 주려면. 맞아요. 네. 오, 이거 되게 놀라운 건데요. 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감사거리는 뭐 쓸 수 있는데 네네네. 나는 누구인가를 이거 아침에 쓰기가 나는 네. 누구인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네. 저는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요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저는 그 교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세요? 말씀- 네, 교수님이시잖아요. 저 너무 싫어했었어요. 되게 솔직하시네요. 네, 보통 네. 교수님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시는데. 그렇죠? 네. 다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강의를 뭐 겉으로는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제 자신의 마음은 그랬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쓰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지금은 제가 이 강의를 즐기고 네. 연결 지어진 건가요? 네, 역량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쓰는데요.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알려면 이제 4가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해주세요. 첫 번째는 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난 누구인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네. 네 번째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네.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네. 근데 그 질문이 본질적으로 음. 실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것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나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죠. 네. 그 세계관을 아는 것,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네.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매일매일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내 세계관을 파악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제가 이 시청하는 네.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 공부를 하세요? 왜 그 일을 하세요? 할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돈 벌려고 일하지, 돈 벌려고 공부하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했는데 네네. 쓸 말이 없고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던졌네요,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던지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네네. 세계관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깨달음이 오면은 유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의미를 두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좀 많이 하는 게 할까요? 일단 그 사소한 것부터 하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서 자기 장점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큰 사람을 쓰려고 해요. 유명한 사람. 막 네, 위인 이런 위인 이런 사람들. 사람들. 네, 근데 저는 예시할 때 옆에 가까운 사람부터 해라. 예를 들어서 나에게 먼저 인사해 준 사람, 친구. 그 친구 이름 쓰고 그럼 재밌는 게 일단 학생들이 한 반에 20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20명 19명, 19명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거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엄마에 감사하다 엄마 이름 썼어요. 쓰고 이유가 나를 늘 보살펴 주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주변에. 관찰을 하게 되고 네. 더불어서 자기를 더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시발점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게 바로 네. 영성지능입니다. 영성지능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영성은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표현하자면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딱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건데 네.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관계, 않는데. 네, 사랑, 사랑, 네, 관심, 배려. 관심. 네. 어떻게 눈에 딱 잡히지 않는 거지만 뭔가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그런 무엇. 그것이 바로 영성치.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작은 글씨로. 그것은 서번트 리더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BPSS 미래 저널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BPSS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매일 작성하면서 네. 빅피처 SQ, 네. 서번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네. 또 키워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BPSS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적다 보면 BPSS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번째, 전화를 오늘 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를 했으면 그것을 적어보세요. 되는데 그리고 네. 또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 논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놀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시간이 놀이를 하지 않을 때 시간과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월적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초월적이요. 그건 뭐 저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도 똑같은 Z세대, Z세대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들은 뭐 게임이나 온라인 이런 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꾸 네. 뭐 너무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하면 나쁜 거죠. 네. 근데 그것을 계속 나쁘다는 인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도 놀이 중에 하나로 인정해주고
가족이 같이 하는 것이죠. 너무 폭력성이 뭐 난무하고 이렇게 이런 거. 미래 저널 우리 감사 읽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도 더 다양한 내용으로 또 이제 리뷰 같은 걸 또 많이 올려서 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